네, 우리가 이제 특히 중년 여성들에서 관절 근육 할 거 없이 막 아파서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입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 그러면 주변에서 꾀병이구나, 관심 받으려고 저러나 보다, 중년 여성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병이 있는데 예. 그게 섬유근육 통증이라는 아주 만성적인 통증 질환이 있습니다. 허허. 그렇구나. 근데 왜 우리 흔히 말할 때 막 이렇게 삭신이 아니고 샥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날이 굳을 때, 비 올 때, 또 뭐 속상할 때라든가 뭐 감기 몸살 올 때 이럴 때 이제 삭신이 막 쑤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지금 말한 그 섬유근육통 맞나요? 섬유근육통일 수 있는데요. 근데 섬유근육통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삭신이 쑤시는 통증이 3개월 이상은 지속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피곤하고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잤는데도 일어났는데 깨었는데 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것들이 동반될 때 섬유근육 통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섬유근통은 말 그대로 삭신이 쑤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아픈 군데가 한 11군데 이상 통증을 느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육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육이 아프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통증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맷집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결국은 맞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인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통증에 너무 머리가 민감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만 들어도 이게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서. 예, 하도 매를 맞다 보면. 예. 예를 들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이.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인지하는 뇌구조들이 우리가 어떤 10개만큼 자극이 들어왔을 때 통증으로 느껴야 되는 정상인이라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한 5개만큼의 자극이 들어와도 통증을 인지하게끔 뇌신경 구조가 다르게 생긴 거죠. 그런 뇌구조를 가졌다. 그거는 아직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 뇌구조를 내가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난치병에 속하고 연구 단계에서 이전에는 꾀병으로 치부했던 것이 꾀병이 아니라 중추신경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섬유근육통처럼 그 신경계라든지 모든 호르몬, 면역체계가 다 같이 문제가 있는 이런 질환들은 자체적으로 내 몸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피곤해져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면 쉴수록 나빠집니다. 그래서 운동할 기운도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환자들 중에는. 그렇지만 자기한테 맞는 그것이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계속 운동을 하려고 자기 스케줄에 맞는 거를 만들어서 아프면 쉬어야 돼가 아니라 아플수록 나는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운동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그냥 아픈 줄만 알았던 통증. 알고 보니 그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통증, 하체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년이 되셨을 때 우리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죠.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허리나 다리가 안 아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박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 서로 진단해주고 좋은 치료 소개시켜주고. 처방해주고 다 해요. 네, 처방해주고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 가볼 때 가보고 돈 다 쓰고 그런데도 허리나 다리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골반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골반의 이상에 있어서 우리가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해결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골반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골반의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무릎이나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척추나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골반 근육이나 인대가 약화되거나 많이 굳어져서 오는 통증인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허리 다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다리 통증, 다리 저림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이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좌골신경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좌골신경이라는 게 척추, 허리 척추에서 빠져나온 신경 다발입니다. 신경 덩어리, 아까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경줄이 엉덩이 뒤에 있는 신경을 타고 다리 뒤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발바닥까지. 예.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많이 뭉쳐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사이를 빠져나오는 신경이 조이고 혈액이 안 가니까 거기서 신경이 산소 공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신경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신경에 따라서 가는 저 발바닥까지 저림이 오게 됩니다. 아니 허리 아픈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다리 아픈 것도 이 허리에서 비롯된다고요? 골반에서? 골반 근육에서. 골반 예. 근육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끔 중년 여자분들이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 찾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도 골반을 치료했을 때, 엉덩이 근육을 치료했을 때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걸 참 몰랐네요. 자, 우리 이제 박상중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발로 내려오는 신경이 사실은 이제 허리에서 시작을 해서 골반을 통해서 이제 발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발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골반 쪽에서 신경이 어떤 자극이 되면서 그 문제를 느끼는 건 발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여자분들 머리가 긴 여자분들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당기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붙어 있는 이 두피가 가서 아픈 거죠. 머리카락이 아픈 게. 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로 내려오는 신경이 우리가 발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엉덩이 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이 뭐 예를 들면 아프다,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쪽 부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얘가 시작되는 어떤 부위, 특히나 골반에 있는 근육에서 이 신경을 찝거나 누르면서 이런 다리 쪽으로 어떤 증상이 뻗쳐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60세가 넘는 분들 전혀 아프지 않은 허리다리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척추 MRI를 찍었을 때 한 10명에 9명은 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명에 1명 정도는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서 신경이 있는 구멍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소견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60평생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찍은 MRI 소견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통계 처리가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나서도 통증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데 치중해서 MRI 같은 소견을 보고 치료를 하다가 수술까지도 받았지만 아파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환자분들이 왜 아파졌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시간대에 더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나 골반에 원인이 있지 않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내 골반에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병원에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자기 이제 아플 때 증상이 우리가 척추가 아픈 사람들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파집니다. 여러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아파지는데 골반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아프고 몇 발자국을 걸을 때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나면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앉을 때 양반 다리를 해보면 이게 뻑뻑해서 안 되는 거죠. 예. 양반 다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통증이 좀 심하다 싶으면 뒤쪽에서만 아픈 게 아니라 사타구니 쪽 앞쪽까지 아프면서 걷다가 갑자기 힘이 툭 빠지는 느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골반 쪽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지 또. 신경이 이상이 있나? 자, 박상중 원장님. 네. 그러면 골반과 허리, 종아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네. 한 3가지 정도 동작을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요즘 아주 그냥 활약이 크십니다. 네. 원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관장님으로 불러야 돼요. 네, 나오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운동이 이제 골반이랑 엉덩이를 갖다가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자세인데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3가지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요. 우리 윤영민 선생님 같이 나와서 좀 예, 당첨. 도와주시죠. 네. 요 동작 이름이 이제 고양이 자세입니다. 고양이처럼
등을 말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허리 펴주는 척추 기립근을 이완시키고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자세인데요. 고양이처럼 이렇게 엎드려 주시면 돼요, 우선. 우리 고양이가 이제 화가 나면 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잖아요. 네, 그 자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등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옳지. 네. 아유. 그랬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허리를 펴주십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다시 고개를 들면서 허리를 펴주십니다. 부끼리 저렇게 마주 보면서 하면 네. 예, 큰 싸움 나겠네요. 예. 뭘 봐 이러면서. 예. 자,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어때요? 시원해요, 윤영민 씨? 예. 이 허리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힘든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동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한 번으로 해서 20번에서 30번 정도 하시고요. 요걸 하면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허리를 너무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면 어떤 자세에서 이제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굽혔다 폈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굽혔다 폈다 하는 정도로 이 운동 범위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척추 기립근을 풀어주셨다면 다음에 이제 골반 근육을 집중적으로 좀 이제 풀어주시는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그 좌골신경을 누를 수 있는 근육이 엉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리 꼬는 자세가 골반이나 허리에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 꼬는 자세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골반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오른쪽 다리를 꼬아주세요.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만든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쭉 숙여주세요. 네, 허리를 이렇게 쭉 숙여주시면 이 엉덩이가요. 많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분들이냐면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내려가시면 전혀 효과를 못 느끼세요. 쭉 내려가시면 엉덩이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펴신 상태에서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여기 이 고관절이 많이 아파요. 네, 그쪽에 없어요. 지금도 허리가 굽으신 거예요. 네, 이 상태로 내려가셔야 돼요. 자, 가슴 피시고 가슴 더 피고요. 더 엉덩이. 지금 이게 엉덩이가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고 이게 많이 경직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움직임이 안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네, 잘 안 내려가요. 네, 잘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네, 그렇죠. 이거 네. 자꾸 하면 그러면 좀 잘할 수 있게 되나요? 네, 조금씩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한 번 네. 하고 다리 바꿔서 또 네, 하고? 다리 바꿔서 또 하고. 이거는 그럼 몇 번씩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사실은 요거는 앞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틴 다음에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 내려간 상태에서 이완이 되고 그 이완된 걸 스트레칭 해주는 걸 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5초에서 10초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거는 한 10번 정도만 해주셔도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좌골신경을 누르는 그 근육 자체를 이완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함께 풀어줘야지만 엉덩이와 골반이 같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풀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보신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종아리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면 오른쪽 발을 앞으로 크게 한 걸음 내미세요. 크게 내미신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굽혀주십니다. 네. 허리는 세우고요. 네, 허리는 세웁니다. 허리는 세우고 쭉 내려가시면 왼쪽 발은 뒤꿈치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뒤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스트레칭이 하나도 안 되겠죠. 한 20초 정도 버티시는 거예요. 네, 20초 정도. 땀나요. 네. 20초 정도 버텼다가 올라오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영민 선생님처럼 저렇게 높은 굽을 신으면 스트레칭 효과가 거의 한 20%도 안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굽 없는 신발 신거나 맨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뒤꿈치 그런데도 붙이고. 아프대잖아요. 많이 뻣뻣하신 거죠, 많이. 네. 네. 네, 이제 이거 벽을 잡고 하셔도 되고요. 앞에 벽이 있다라고 하면 벽을 잡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 잡기가 좀 같이 편해지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밀면 재밌다, 이렇게 서로. 밀면 이건 안 이제 돼요? 아니요, 밀어도 괜찮아요. 상체의 근육 운동까지 같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이거 있습니다. 부부끼리 하시면 상당히 서로 금술도 좋아질 것 같아요. 앉아서 이거 손도 금슬 잡고. 좋은 부부라 그렇게 하죠. 잠들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쫙 스트레칭하고 잠들면 100% 악몽이죠. 이 운동들은요, 사실 아침, 저녁 한 2번 정도만 해서 제가 알려드린 횟수 정도로만 하셔도 종아리, 골반, 허리 네, 스트레칭과 강화가 되면서 그동안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예, 정말 속 터집니다, 그땐. 이유 없는 통증의 원인, 상체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유 없는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내 얘기가 아닌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제 허리 위쪽에서 상체 쪽에서 어닝머리 통증이 온다면은